의뢰 손혜원입니다. 야당 의원님께서 아까 이제 모금액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역대 정권의 모금액. 저희는 이것을 야당 의원들께 두 번째 듣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논점으로 갖고 가는 얘기는 모금액에 관련된 모금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과도하게 모금을 했다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가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재벌 기업보다 더 유별나게 여러 번 더 많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삼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가성이 무엇이냐라는 얘기고요. 이것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아까 다 못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가 모금이 아니라 재벌에 대한 모금이 아니라 국가 예산을 빼먹기 위해서 요소요소의 사람들을 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했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용 실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문체부로. 저는 누가 보낸 것이 아니고요. 2014년 10월경에 제가 기획재정부에 근무할 때 제가 상당히 고참 국장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동기 후배가 다 차관급으로 승진해서 그때 전체적으로 부처 간에 고공단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도 한번 일해볼 수 있는 스스로 기회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해외를 가든지 민간을 네, 가든지 당으로 가든지. 물어본 제가 잘못인 것 같습니다. 문체부 요청으로 기재부 직원이 상식적으로 옮길 수 있는가?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날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4년 10월에 윤태용 실장님 오셨고요. 11월에 홍상표 전 콘텐츠진흥원장이 임기 4개월을 남겨놓고 그만둡니다. 그 다음에 12월에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이 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송성각 원장 이력서 1차 심사 먼저 보여주세요. 앞에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요. 여기 송성각이 90점을 맞습니다. 그리고 또 2등을 합니다. 여기서 1등 한 사람이 최저점수 받았고요. 2등 한 사람도 최저점수 받습니다. 그리고 2등이 그렇고 3등이 최저점수 받습니다. 여기서 2등을 했고 여기 90점을 준 사람 무슨 위원입니다. 2차 한번 보시겠습니다. 면접입니다. 여기선 똑같은 박 의원이 97점을 주는데요. 1차에서 1등한 사람 최저점수 줬고요. 86점.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2등한 사람. 1차 면접에서 2등한 사람한테 85, 86 둘 다 최저점수 줍니다. 위에 75 하나 더 있군요. 그리고 송성각 원장이 97점을 맞아서 결과로 몇 등 했게요? 3등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컨텐츠 진흥원장이 됩니다. 그런데 저 박 국장 누군지 아시죠? 윤 실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당시에 박영국 정책관이었습니다. 윤 실장님 바로 밑에 있던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저렇게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송성각이 12월에 콘텐츠 진흥원장으로 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산이 폭등을 하는데 2014년에 2,070억이었던 콘텐츠 진흥원 예산이 2017년 예산이 3,900억. 2배로 오릅니다. 이 오르는 예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문체부에서 돈 아무리 예산 올려도 이 예산이 기재부에서 모든 것이 막힙니다. 기재부에서 오신 실장님께서 이 절대 불가한 이런 예산들을 2배로 1,000억대 예산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그림들 맞춰보면 최순실 차은택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이 컨텐츠 진흥원을 통해 국고를 빼돌리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만날 것입니다. 이번에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 이 컨텐츠라는 단어가 문체부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제가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0억 정도 미르재단의 그 모금 정도가 이들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체부 감사, 자체 감사 생각 없으십니까? 장관님?
수사되고 있고 또 언론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 오늘 보고드린 그 18건 이외에도 계속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알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12월에 문체부 회의 갔습니다. 그때 김정덕 장관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회의 갔는데 회의가 시작되고 20분 정도 뒤에 캐주얼 차림에 모자를 쓴 웬 사람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20명도 넘게 하는 이 회의에서 이 차은택 감독이었습니다. 그때 문체부의 모든 사람들이 차은택이 실세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관님이 몰랐다고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체부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모르셨다고요. 저는 당시에 문체부 업무에 전혀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가셨는데 어느 누구도 그거 기뜸 안 하시던가요? 김종 차관 계시고? 예? 어느 누구도 장관님한테 그 기뜸 안 하시던가요? 실세가 차은택이라는 얘기를? 3년에 이루어진 그 예, 문화융성위원을 하면서 그 문화창조융합벨트의 단장이 되고 하면서 차은택 씨가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했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예, 손혜원 의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조윤선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소위 문화계의 블랙리스트 관련인데요. 우리 다른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난 10월 12일자 한국일보에 세월호 시국서는 문화예술인 9,400여 명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런 보도를 했죠. 그 내용으로 세월호 관련 594명, 박원순 후보 지지선은 또 문재인 후보 지지선은 등 총 9,473명이다. 그런 내용 이제 보셨다고 하시죠? 예, 언론 보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그 문화예술 지원을 받은 분들도 있고 또 받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그 리스트에 오른 분들 중에서 몇 분이 그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몇 분을 받았는지 이게 지금 9,473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정부에서 관리했다는 건 뭐 정말 이게 믿기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 부분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국정감사에서도 이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 언론사에서 제기된 그 목록은, 이 분류는 사실은 인터넷에서는 누구나 검색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걸 리스트로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았고, 또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거기 9,400여 명이 있는 분 중에 이 문제가 제기되는 2014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거의 6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는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조금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그 개별적인 의사 결정으로 그 소위 리스트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이 보조금 사업의 대상이 돼서 결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점을 설명을 이제 쭉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도대체 이게 어디서 시작이 돼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 명단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검찰 수사 관련해서도 이런 이제 혼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혼선이 생기고 있는데요. 지금 11월 28일자 연합뉴스 보면 진술이나 이 점검을 건건에 대해서 사실 확인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 정호성 녹음 관련 보도가 너무 나갔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이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최순실을 선생님으로 호칭했다는 분도 사실이 아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고 또 그 전 보도를 보면 또 10초만 공개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대통령께서 선생님으로 호칭했다는 무슨 파일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 무근임을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촛불이나 뭐 횃불 뭐 그런 운운에 언급을 하면서 검찰 간부가
공보를 하리라고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이나 이 녹음 파일 이거를 증거로 수집했을 때 그 변경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이미징을 딱 떠서 또 해시값을 딱 기록해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그 디지털 포렌식 센터 그거를 설립을 했고 제가 과학수사기획관을 또 하고 이제 중앙검사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큰 사건을 수사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 증거물은 제일 말단 수사관부터 접촉을 하게 됩니다. 제일 증거물을 수집하면 이제 분석을 DFC 대검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기술자들이 하게 되고 그 자료를 수사관이 받고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순으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의혹을 사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평소에 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교일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